네, 하지만 소피아입니다. 제가 막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 몸과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게 제가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원래 성격이 조금 이렇게 하나씩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되게 좀 있었는데 거의 다 못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 제가 매일매일 비타민 먹는 거는 요즘에 잘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참 여러가지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4일 동안 꾸준히 다녔는데 목요일 날은 픽시에서 미국의 첫 매장을 내면서 그 매장 오프닝에 초대가 돼가지고 저도 참 그걸 초대받고 매우 반가웠고 매우 기뻤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1착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너무 칼같이, 아니야 칼도 아니고 한 10분 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4시부터인데 3시 50분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멀었어요. 베니스 비치까지 가기 때문에 트래픽도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면 그 동네에서 뭐 스타벅스도 가고 좀 look around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 가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들 없을 때 좀 매장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거기 직원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랬었죠. 1호로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픽시를 만들었던 페트라랑 또 사진도 따로 찍고 비디오도 좀 찍고 조용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제너레이션 뷰티에서 열은 칵테일 파리에 초대돼서 갔었는데 사실은 요번에 칵테일 파리에 초대를 처음에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first round에 한번 인비테이션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막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해 있었고 페이스북 그룹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심지어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었던 사람도 못 받았었던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냥 요번에는 안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그게 또 인비테이션이 와서 얼른 잡아가지고 갔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너레이션 뷰티를 다녀왔습니다. 이상하게 제너레이션 뷰티의 일요일 날은 비가 와요.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얼리 패스라고 1시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40불에 파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표를 인바이트 해서 그 초대권을 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표를 사지 않았는데 표가 원래 139불, 140불짜리 표거든요. 이틀간 들어갈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돈을 안 냈으니까 얼리 패스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샀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일찍 가서 들어가서 10시부터 11시까지 그 행사장 안에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굉장히 두꺼운 텐트가 그 옆에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내가 이만큼 밀려가는 거야. 벽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벽이 나를 미는 느낌. 제너레이션 뷰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을 때는 피어라고 그 부둣가에 있는 빈 건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어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LA에서 제너레이션 뷰티를 할 때는 LA 라이브라는 데에 오픈덱 1층 주차장이고 지하로 계속 주차장인데 그 2층에 쭉 평평한 그런 데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너레이션 뷰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정말 건물만큼 큰 천장도 굉장히 높은 텐트를 마련을 해서 거기다가 조명도 다 달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요일 날은 제가 거기에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라이트가 탁 꺼지는 거지. 요 라이트만 꺼지면 요만큼이 텐트 안이 깜깜해져요. 조금 모다 브러쉬인가 그 브러쉬를 뺑뺑이 돌려가지고 받을 때는 거기가 조금 어두침침했었어요. 썬데이에는 빌리프도 갔었고 그래서 몇 군데 갔다가 비가 막 오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한 11시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에 밖에서 다시 줄을 서기 시작을 했었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니까 그 전날 뉴스에서부터 LA 쪽에 온 강우량 중에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미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만 비가 오고 줄어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점에서 차를 빼가지고 나와서 혼자 그 자페니스 타운으로 가서 포를 먹었습니다. 베트남 국수, 쌀국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났고요. 올해가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뷰티 유튜버는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게 어떤 스텝 바이 스텝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비디오도 아니고 아주 몰랐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는 뷰티 유튜버라고 어디 가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나 유튜버야, 나 뷰티 유튜버야, 메이크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해.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취미를 넘어서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안 따르니까 좀 그렇지만 그냥 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 10분짜리, 5분짜리 비디오를 올리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럭스토어에 애들을 데려갔는데 메이블린, 로레알, 레블론 이런 메이크업들을 저는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얘 이런 게 있대더라. 이거는 보기에는 괜찮은데 뭐가 어떻대, 뭐는 안 좋대, 그런 얘기를 막 우리 딸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했더니 why not? 엄마가 유튜브로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했더니 애들이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되고 엄마 전화기로 해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한 거는 카메라에 투자를 한 거죠. 캐논 70D라고 저 그때까지도 리서치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지금의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얼굴을 가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제품에 포커스가 가게끔. 그런데 이 제품이 없어지면 바로 내 얼굴로 포커스가 오는 3년 전에 이게 최신 버전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이 오토 포커스가 굉장히 느려서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뿌옇다가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데 이게 제일 빨리 되고 소리도 안 나고. 요즘에는 캐논의 80D, 80D가 따로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하간 70D 정도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렌즈는 18에 135mm, 그래서 조금 많이 당겨지고 좀 멀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고, 사실 이제 단렌즈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하고 뽀얗게 보이는 거, 좀 많이 뽀얗게 보이는 거, 그 욕심이 나서 그거를 샀는데, 그거는 제가 더 많이 리서치를 하고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50mm인데 거기에 1.4가 있고 1.8이 있고 1.2가 있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1.4를 샀어요. 중간 거예요. 가격도 150불이었나 200불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1.8이 제일 싼 거였거든요. 그걸 샀어야 돼. 왜? 이게 오토포커스를 하면 제 단렌즈는 막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도 요즘에 쓴 적이 없어요. 사실 산 이후로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할 때 소리를 안 내고 내가 그냥 영상만 찍어서 말을 더빙하겠다, 그럴 때는 그걸 쓰면 되고, 제가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볼 때는 영상의 퀄리티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막 뿌연 영상 보기 싫더라고. 그리고 3년간 해오면서 처음에 한 2년은 내가 다시 보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어떨 때는 영상이 진짜 왜 뿌연지도 몰라. 저기 밑에 55.6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내가 처음에 어디다 세팅을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면서 조금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링라이트가 없었죠. 지금은 링라이트를 쓰고 있고, 앞으로는 좀 욕심을 부린다면 그 소프트박스라고 그러는데 네모나게 크다란 그거를 2개를 좀 사가지고 하고 싶고, 뒤에다 백드랍도 제가 가끔 스튜디오에 가서 찍으면 막 반짝반짝반짝한 천 뒤에다가 깔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행어 같은 거, 옷
옷 행어 같은 데다가 반짝이 천을 갖다가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 천은 뭐 여기 또 동대문 평화시장 같은 자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가서 사면 되는데, 뭐 그 세트가 아마존 같은 데서는 한 20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주저주저한 게, 이제 그걸 한번 사면 큰 짐이잖아요. 큰 짐인데 내가 그렇게 여기다 짐을 뻗쳐 놓을 정도로 이 뷰티 유튜버라는 그거에 내가 커미트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장비도 좀 사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꾸고 좀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딸들은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제가 뭐 페인트 칠을 하자 이런 거 못하겠고, 그리고 애들 아빠한테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제 힘으로 하나씩 좀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사실 네이버 블로그 LA 아줌마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행을 주로 하는 제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의 네이버 블로그 그 이름을 제 밑에다 찾아서 놓을게요.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했더니, 언니 처음에는 내용을 그냥 쌓으셔야 돼요.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그냥 올리는 걸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뭐 하루에 2만 조회수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매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블로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블로그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유튜버로 전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페이지나 그런 그 지면이 있어야지 활동하기가 좋더라고요. 솔직히 욕심에는 따로 닷컴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닷컴도 뭐 내가 혼자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숙제입니다. 닷컴 혹시 웹사이트를 잘 만드시는 분이나 주변에서 만들어 보신 분, 저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고요. 제 이메일이 mytopthings@gmail.com이니까 나중에 이메일 주시고, 제가 네이버를 하시는 다른 뷰티 블로거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협찬을 받더라고요. 협찬이라 하면 제품을 보내주는 거죠.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 제품도 주지만 쓰는 대가를 주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지현이 광고를 한다, 뭐 송혜교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 광고에 짜여진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 막 애드립을 치더라도 좋은 쪽으로 하지 갑자기 먹다가 맛없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느낀 바대로 리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본 한국의 메이크업 회사들이나 그런 데서 블로거들하고 연계를 할 때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간을 7일을 주더라고요. 7일이나 10일 이내에 그 제품을 리뷰를 하게끔. 안 하면 나중에 뭐 페널티가 뭐가 가고 뭐 이러는데, 일단 나는 그 기간이 7일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 어떤 제품을 써보고 7일 이내에 리뷰를 하려면요, 물론 글 쓰는 데는, 블로그를 쓰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어떤 제품이든 리뷰를 한다는 게 너무 7일은 짧은 것 같고, 일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그거에 대한 부작용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도 있겠지만, 메이크업을 리뷰하는 사람들이나 블로거들은 사실 무료 나눔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무료 나눔 이벤트 할 때 보면 그 제품들이 다
거의 다 보기다 쓸 때 이거는 새 제품 또는 이거는 2번 발색해봄 이런 게 이제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그 포스팅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잖아. 뭐 너무 좋다며. 근데 2번 써본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7일이라는 그 타임 프레임 때문에 블로거들이 굉장히 짧게 밖에 못 써보고 그러고 그냥 한번 리뷰하고는 옆으로 해놨다가 그냥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품을 협찬을 하거나 아니면 원고료를 주거나 뭐 여하간 그러면 본문을 주려고 그래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써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손에다 내가 발색해서 사진만 붙이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이메일을 받았었는데 어떤 리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낌대로 리뷰는 합니다. 그게 꼭 긍정적인 리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딱 손을 떼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뷰를 하겠다고 개런티를 하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런 본문을 주면 그 본문에는 그 플로우가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클로즈업 샷이 있고 자기 뭐의 샷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플로우가 비슷해요. 그래서 블로거들의 그 포스팅을 많이 보면 또 이렇게 감이 좀 오죠. 그러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오지만 너무나 이게 뻔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여러 사람이 쓸 뿐 그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단기간을 준다, 내용을 준다.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할 때는 맨 밑에 하단에 제품을 협찬받았습니다. 제품을 지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또는 무슨 대가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의 트렌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블로거들이 돈을 받고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물건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블로거들이 그게 뷰티가 됐던 음식이 됐던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회가 많거나 그러면 블로그 밑에 있는 광고 수익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다 회사에서 바로바로 지원금, 뭐 제작료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시고 있는 분한테 직접 그런 거는 얘기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비디오 하나 찍으면서 뭐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받고 찍는다고 그래서 그게 수입이 되고 그게 생활이 유지가 된다고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되게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문화가 달라요. 유튜버들의 그 문화 자체가 돈을 받고 한다 그러면 스폰서라고 해서 꼭 적어야 되는 거고 스폰서드 비디오 하면 사람들이 그 비디오는 예상을 하는 거죠. 너 100% 이거 좋다고 얘기할 거지. 그러니까 얘 말은 깎아서 듣는 거죠. 스폰서 받은 게 분명한데 만약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리뷰를 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이제 그 유튜버는 밑에 댓글에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너 돈 받고 찍었으면서 왜 얘기 안 했어? 밑에 아무것도 안 썼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미국에서의 유튜버들은 제품을 협찬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제가 요번에 픽시 같은 데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간 거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그런 파티에 가면은 항상 이제 제품을 주고 받아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저 부러웠었죠. 근데 제가 요번에 한번 처음 가봤고요. 저는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째 접어들어 가는데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젊은 영어하는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저한테는 기회가 많이 안 오는 거는 분명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제품 리뷰를 할 때도 한국말로 하고 영어 서브타이틀을 달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서브타이틀을 맨 처음부터 달기 시작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드럭스토어의 제품들이 궁금할까? 과연? 지금은 알아요. 다들 많이 쓰시고 계시고 다 잘 알고 있다는 거를. 근데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 있는 제품, 여기에서 내가 직접 사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리뷰를 할 건데 도대체 누가 볼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를 발견을 하면 좋겠지만 참 그것도 어려운 거고,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 저쪽을 다 잡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깔았는데 요즘에는 간간히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영어로 그냥 리뷰를 하고 밑에다가 한국말을 까는 거죠. 제가 뭐 영어를 아주 퍼펙트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은 그래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말을 좀 틀린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미국 유튜버들도 사실 그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스페니쉬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경우에 영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영어도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그 샤이, 영어 샤이, 부끄러움을 조금 이제 떨쳐내고 그냥 영어로 막 짓거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마이탑띵스 채널에 제가 막 영어로 하는데 틀렸다. 그러면 뭐 지적하지 마세요. 알 거야. 아마 분명히 편집하다 보면 말이 틀렸네. 하지만 뜻이 전달되면 그냥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브랜드에서 제가 리뷰를 영어로 해야지만 또 제품을 보내주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말로 꾸준히 하고 영어 자막을 달아도 관심 있는 회사에서는 컨택을 해왔었어요. 먼저 컨택해온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미국에서 뷰티 유튜버가 되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유튜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요즘에 아이폰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영상 찍어서 그냥 올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가 얘기지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유튜버를 하면서 돈을 벌기란 더 어려운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크업하고 블로그하고 뭐 그런 거에 사실 채널 하나당 한 100불 정도 월 수입이, 100불이면 10만 원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그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유튜버들은 내가 비디오 하나 찍고 10만원 받는다는데, 아니면 블로그에 하나 올리고 10만원 받는다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그리고 팔로워들이 있으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사실 구독자 수로 수익을 주지 않거든요. 뭐로 주냐면 조회 시간으로 줍니다. 조회 시간.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보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한 4년 전에는 보면은 뷰티 유튜버들이 비디오를 굉장히 짧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조회, 그냥 클릭, 그 비디오의 클릭 수로 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1분짜리 비디오도 만들고 5분짜리 비디오도 만들고, 타티 같은 경우에는 5분 내외였어요. 항상 비디오가. 그래서 굉장히 짧게, 그냥 짧게 리뷰해서 올리면 그거 하나만 사람들이 클릭만 해주면 자기한테 수익이 오니까. 그랬는데 제가 시작한 이후로는 시간으로 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유익한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느냐, 비디오도 시작해서 끝까지 보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수익료를 나눠주고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보면은 막 1시간짜리 그런 비디오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먹방도 그냥 앉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러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비디오 찍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하나 올릴 때 한 2, 3일 이상 편집하고 또 그거를
제품을 리뷰를 할 때는 또 한 달 정도 써보고 막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제가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노마가 그러더라고. 저번에 나보러 음식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음식 잘 못하잖아 했더니 저번에 닭도리탕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언니 이 정도면은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운 좋게 맛있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컨시스턴시가 없는 거지. 일관성이 없는 거야. 오늘 낮에는 이렇게 음식이 나왔지만 저녁에는 또 다른 맛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문제다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여하간 걔가 이렇게 뭐 음식에 관련된 유튜브도 하자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뭐 시도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미국에서의 유튜버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럭스토어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요. 드럭스토어 메이크업들이 저렴하니까 또 쿠폰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타티나 다른 사람들처럼 옛날에는 뭐 비싼 거 그렇게 안 쓰다가 이제 브랜드 제품들을 쓰면서 뭐 100몇 불짜리 제품 what?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리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조회수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30만 조회수가 넘어간다고요. 제가 제 블라블라 비디오 중에서 10만이 넘어간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근데 그 10만 넘는 비디오 때문에 제가 그 달에 얼마를 벌었냐면 뭐 조회수가 10만이 넘는다고 해도 지금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때 조회된 당시의 수익이죠. 그때는 300불까지 가더라고요. 그 비디오 덕분에 제 수익이. 그래서 10만이 300불이라고 치면 30만 정도의 조회가 있다면 한 1000불. 그러니까 타티는 비디오 하나 올리면 1000불 이상의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일주일에 5개를 걔가 올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5,000불, 5, 4, 20, 2만불. 그냥 비디오 올리고 한 달에 2만불의 수익을 타티는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니는 비싼 거를 많이 사도 되고 어떤 라인이 궁금하다 그럼 드럭스토어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도 걔는 그걸 리뷰를 함으로 해서 또 올리면 사람들이 오 타티가 이거 립 제품을 전체 발색을 다 했다 그럼 또 보잖아요. 어떤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은 유튜브는 좀 상승 쪽으로 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제가 지금 사실은 그러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죠. 뭐 기고 있는 거.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또 앞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의 유튜버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득이 없고 거의 없고 뭐 있어도 뭐 너무 조금이고 브랜드에서 이렇게 무료로 리뷰해달라고 보내주는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튜버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취미를 아주 좀 징하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는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제가 롤모델인 그 핫앤플래시의 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이는 지금 훨씬 저보다 많이 성장을 해서 잘 나가는 유튜버에 이제 들어갔지만 저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미국에서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인스타그램. 사실 저는 안 하고 있는데 트위터, 스냅챗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인플루언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뷰티 유튜버를 인플루언서라고 그러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력이 없어요. 블로그하고 유튜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스타그램까지는 이제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9개월 만에 제가 이제
그 에이전시 같이 제 유튜브를 관리해주는 거기랑 사인을 했는데, 그때 그랬었어요. 사실은 인스타그램도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하고 계속 계기다가 늦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 앞장서서 막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까지는 접수를 했어요. 근데 스냅챗이랑 트위터는 못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사실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페이스북까지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진짜 수다였습니다. 블라블라. 미국에서 뷰티 유튜버 하기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 하시면, 아니면 정원을 잘 가꾸면, 아니면 패션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그냥 자기 혼자 만족에 할 수는 있는데, 남이 많이 봐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꾸준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받쳐줘야 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이제 성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거,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좀 반짝반짝한 사진들을 많이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출세했다 뭐 연예인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런 이벤트 갈 때는 그렇고요. 그냥 동네에 있을 땐 또 동네 아줌마, LA 나갈 때는 LA 아줌마 뭐 항상 그렇죠. 근데 좋은 기회에 그런 이벤트에 참석을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지만, 또 그걸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메라 들고 나와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너무나 좋고요. 또 이제는 진짜 올해 저쪽에 밑에다가 내가 쌓아놨는데, 받은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써보고, 오늘은 이렇게 픽스에서 나온 제품들 제가 얼굴에다가 다 써본 비디오 찍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리뷰할 제품이 이제 앞으로는 없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메이크업이 너무나 정해져 있고 조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막 사가지고, 그래서 박스를 안 여는 거죠. 내가 리뷰할 건이 떨어지면 저걸 열어가지고 리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제품들을 제가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찍어봐야 할 메이크업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이제 완전히 깜깜해졌는데, 지금 시간이 5시 13분이거든요. 근데 어둑어둑해져서 지금 비디오 보시면서 계속 어두워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앞으로 가는 게 조명이 좀 있으니까. 항상 LA 아줌마 패밀리들한테 감사드리고, 결국에는 제 비디오 봐주시고 저한테 격려해주시고 또 제 인스타그램 블로그 봐주시는 분들은 다 제 패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패밀리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감기가 요즘에 굉장히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디어는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자꾸자꾸 미루다가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갈아타고 가게 될까봐 직항을 타긴 타는데, 싱가포르 에어는 700불이면 가는데 아시아나는 1100불 정도 한다. 3,400불 차인데, 3,400불 큰데 내가 막 계속 3,400불이면, 난 머릿속으로 3,400불이면 메이크업을 몇 개를 더 살 수 있는데, 난 이제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그 비디오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제가 41시간 만에 한국 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애들 아빠가 태평양 중간에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직항 타, 그냥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국에 있을 거고요. 딱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한국 가서 우리 패밀리들 만나는 것도 한번 계획해보고, 한국에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들하고 또 커넥션도 만드는 그런 기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3월 초에 저랑 만나요. 제가 마이탑띵스 채널에서 따로 제가 쓰는 카메라나 이런 세팅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냥 수다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년 이상을 뷰티 유튜버로 있으면서 그냥 미국에서 뷰티 유튜버 하기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덤스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